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반소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반소란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소송 절차를 이용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본소라고 하고요. 같은 절차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소 원고는 반소 피고가 되고 본소 피고는 반소 원고가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반소는 이제 원래는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인데요.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같은 절차에서 판단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제기되는 소라서 이제 두 개의 소송이 합쳐진 병합된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반소 제도는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관련성 있는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에 해당합니다. 이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심리를 하면서 좀 더 정확하고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절차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에 모순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 또 의의가 있습니다. 반소는 단순하게 내가 항변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적극적인 공격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반소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반소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반소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어야 하고 그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만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인데요. 2심을 항소심이라고 합니다.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 됩니다.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까지 반소가 제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소가 소송 계속 중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본소가 취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소의 소송 계속 중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반소의 제기 요건이기 때문에 반소가 적법하게 제기가 되었다면 본소가 취하되어도 반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본소가 취하되는 경우에 반소는 상대방 동의 없이 마음대로 취하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요. 본소의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소를 제기하면 반소에 관련된 부분도 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로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요건을 넣어둔 것입니다. 이제 본소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본소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아무 관련도 없는 소를 반소로 당연히 제기를 할 수 없겠죠. 그건 반소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관련성이 있어야 변론과 증거 조사를 함께 실시해서 심리의 중복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이제 관련성이 있는 경우란 먼저 본소의 청구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고 본소에 대한 방어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본소의 청구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청구 취지가 동일한 법률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쌍방이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죠. 결국에 이혼이라는 법률 관계는 하나인데 같은 청구를 쌍방의 규칙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청구를 하게 되죠. 이러한 반소는 허용이 됩니다. 거의 이혼 소송에서는 이제 본소를 제기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다음으로는 이제 청구 원인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그 토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매매 대금을 또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본소를 제기했는데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피고는 반소로 매매 대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토지 매매 계약이라는 청구 원인이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이나 또는 발생 원인 등이 주된 부분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근데 피고는 아니다. 원고 네가 잘못했어. 너의 고의 과실로 교통사고였으니까 네가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반소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교통사고라는 발생 원인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발생 원인이 같아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은 본소 청구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경우고요. 이제 본소의 방어 방법에 대해서 관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표적으로 3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매매 대금에
대여금을 상기하겠다, 이런 방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항변이라고 하죠. 근데 이 상기할 대여금이 매매 대금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럼 잔액이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본소에 반소를 제기해서 대여금 잔액 상당에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방어 방법에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 요건이 가장 중요해서 이제 본소 청구와 이제 방어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반소가 제기 가능하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요,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관할을 지키라, 이런 말인 거죠. 본소가 단독 사건인데 반소가 합의 사건이다 이러면 이제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본소와 반소가 같은 종류의 절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 사건이 있고 비송 사건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병합이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다륜 종류이기 때문에 반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도 반소가 가능하잖아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반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반소에서는 특별한 요건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제 상대방의 신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가 제기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이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면 원고는 1심에서 판단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급의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급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반소가 허용이 됩니다. 신급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일단 청구 원인이 동일해서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된 경우라든가, 아니면 1심에서 항변과 관련된 사유여서 또 심리가 되었다거나, 이런 정도면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신급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상대가 신급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또 항소심에서 반소가 제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신급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경우거나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반소가 제기 가능하다는 특별한 요건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반소 제기 방법을 말씀드리면, 반소도 일반 소와 마찬가지로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 반소장이란 명칭을 사용하시면 되고, 본소 사건 번호를 기재해서 연관성을 표시하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전자소송 탭이 있어가지고 반소 탭을 클릭하면 그게 다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기 방법 같은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반소는 이제 제기가 되면 본소와 반소가 같이 심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판결로 선고가 됩니다. 이제 판결문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각각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요. 소송 비용은 보통 통합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반소를 제기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요. 이 반소가 굉장히 유용한 상황들이 있으니 이거 잘 따져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